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좀 그런 그가 또 잡힌 다음에 무슨 말을 했고, 이런 좀 반전이 좀 섞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유기 현장 비닐봉투 중에서 키미노 피고의 이름이 적힌 진찰권, 그리고 그의 DNA가 묻어있는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으로 그가 중요 참고인으로서 이게 용의자로서 이제 청취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용의자는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미레이의 행방불명 당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했더니 요빠라떼 라고 해요. 요빠라떼 때 오보에떼 나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합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체포됐을 때 처음에 그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입을 꼭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완전 벙어리가 됐대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자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시신에 담긴 자루, 키미노 용의자의 이름이 적힌 진찰권과 공과금 관련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24일 오후 담배꽁초에 묻은 DNA 검사를 했는데 일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굳어진 사체 유기형, 그러니까 토막난 사체의 봉투에 너무나 그에 관련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빼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미레이 양의 시신을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9월 24일부터 29일 양일간 고베시 나카타쿠 풀숲에서 발견된 그 시신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 미레이 양의 사인은요, 불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 추정은 9월 중순쯤인데 정확히 뭐 때문에 정확하게 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목에 찔린 그 칼 때문에 찔린 그 상처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게 그 부검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당시 허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부검 결과 이 골반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다리는 발견되지 못했어. 골반까지만 그러니까 이 몸통만 발견된 거야. 몸통만. 머리랑. 다 따로 해가지고 다리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골반까지는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너무 조그마니까 아기가 6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경수사 1과 이하노 카즈요 차석과 수사본부의 회견 일문일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조사를 맡았던 그 사람과 함께 회견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큰 글씨로 현장 몇 번이나 수색가를 그러니까 수색을 했다라고 해요. 몇 번이나 수색을 했다. 현장 조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질문과 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나중에 발견된 시신의 일부 같은 것도 미레이 양과의 DNA가 일치했습니까? 나중에 발견된 것은 모두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골반의 확인은 언제 됐습니까? 해부 때입니다. 골반은 비닐봉투 안에 있었습니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첫 번째 시신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부를 했고 부검을 해서 보면 부검을 하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순과 9월 11일부터 중순이라고 하는 거는 9월 11일부터 20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부검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부검 의사가 한 설명입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이 미레이 양이 언제 사망 추정이 9월 중순이라고 되는데 중순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아마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그녀가 이미 죽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부검 의사 의견이다 라고 한 거죠. 자, 사후 일주일이란 해부일로부터입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허리 부분을 발견했다는 인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리만 발견됐다고 처음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허리만 발견된 걸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검을 했을 때 골반이 나왔다는 골반까지의 이 말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고 허리까지 발견됐고 그 다음에 골반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요? 아까 여기까지 발견된 게 아니라 여기 잘렸고 여기 잘렸고 여기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허리 따로
골반 따로 이렇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랬더니 부검 결과 봤을 때 골반이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발견이라기보다 확인했다는 말이 더 맞나요? 라고 했더니 부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절단 부위는 또 앞으로도 달라질 확률이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처음 발표한 상황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찔렸던 상처나 약간 그런 우려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상처는 명확한 생활 반응 같은 외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절단면을 포함해서 뭔가 찌린 것 같은 외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단면을 포함하여 생전에 뭔가 찌리거나 크게 찔리거나 뭔가 어딘가가 막 이렇게 상처가 심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뼈의 절단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시신의 일부는 어디입니까? 이건 수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대답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절단 방법에 뭔가 특징이 있나요? 흉기류에 대해서는 분리 단면의 상황으로 볼 때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예리한 칼날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칼인가요? 예리한 칼밖에 그 부검이도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피해자의 행동 범위에 무엇이 빠져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고베시 나가다구에서 시체가 담겨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시신을 발견됐고 누군지도 알게 됐고 용의자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찰의 대답이 되게 좀 이렇게 뭐지? 빵 뚫리는 대답이 하나도 없어. 시신이 어디까지 발견됐나요? 라는 대답에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정확하게 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무슨 수사에 뭐 방해가 되니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는, 그런 느낌만 들죠. 그리고 정확하게 뭔가 말해주는 것도 없고 부검이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 뭐 칼도 절단된 면을 봤을 때 칼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부검의의 말이고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그냥 그 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뭐 의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말하고 뚜렷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인 시체 유기 사건으로 또 다른 사체를 찾기 위해서 24일 오전 2시부터 나가다 경찰서 형사부장 이하 백인 체제의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의응답 시간이 그런 회견이 열려요. 자, 시신 발표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 때문이죠? 그랬더니 시체가 여러 자료에 나뉘어서 몇 겹이나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범인이 남긴 흔적을 채취하면서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자루는 몇 개가 발견됐나요? 그건 수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머리 이외의 부위는 어떤 부위가 발견됐죠? 몸통 부분, 그리고 몸통에서 골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시신은 이쿠타 미레의 것으로 단정한 것입니까? 앞으로 DNA 감정으로 전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부 미레이 양의 것과 DNA가 일치합니다. 자, 그 미레이 양이 입고 있었던 옷 가지가 발견됐다고 들었는데요. 자, 미레이 양이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피스, 속옷, 샌들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수색한 것은요. 이번에 발견된 현장에는 수색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소였나요? 네, 가방의 위치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수색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수색을 시작했던 건 그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숲을 수사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장소를 수색했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 장소를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머리와 몸통은 별도의 봉투에서 발견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체는 절단되어 있었습니까? 예. 가방에 그 비닐이 몇 겹이나 포장되어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것은 쓰레기 봉투로 몇 겹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자, 몸은 발견된 게 어떻게 발견되냐고 또 물어봐요. 몸통과 목 아래 하나가 발견됐나요? 라고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색을 막 펼치고 나서 그 미래의장의 다리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발견된 그 사체 부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경찰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죠? 그랬더니 이 경찰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허벅지 아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머리부터 목까지, 그리고 목에서 허벅지까지,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까지가 발견된 겁니까? 네. 단지 몸통의 허리 부분은 지금 본 바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골반, 나중에 발견되면서 그 골반이 허리라고 착각된 것 같아요. 몰라. 몸통을 얼마나 잘게 썰어놨길래. 모르겠어. 말하기도 쉽지 않아. 자, 사후 며칠 경과 정도로 보입니까? 부검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부검 결과로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경과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별은 여아입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DNA가 이게 토막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DNA 검사, 이 몸통이 발견되고 이 DNA 검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찰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신 밑에가 발견되고 나서 이 중요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성별은 여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허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허리가 아니라 이 중요 부위 있죠. 이 하반신 밑에 그 밑에 부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반신 밑에 그 생식기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 왜? 허벅지 밑에만 발견된 거예요. 이 종아리나 무릎 정강이 부분만 발견이 됐고 정확하게 이 골반 밑에 그 밑에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여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시에는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DNA가 있잖아요. 나 DNA 검사해줘. 그래서 당장 내일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또 시신이 한꺼번에 하루에 싹 발견된 게 아니고 며칠 뒤에 이게 발견되고 며칠 뒤에 이게 발견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는 좀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실종 당시 메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배낭 등이 소지품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배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의장이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샌들은 있었습니다. 자, 원피스라든지 샌들, 시신은 다른 봉투에 서로 각자 다른 봉투에 들어있었나요? 수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 대답할 수 없지만 시신과 함께 물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해주지 않아. 흘려서 말해. 자, 시신이 발견된 상황은 어땠습니까? 수사관이 탐문과 유품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수색하고 있는 동안 냄새가 났고 이 냄새로 인해 현장까지 가게 됐고 그 현장에서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개 수색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뒤에 이렇게 회견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발견된 현장은 파출소 근처지만 풀숲까지 왜 수색은 하지 않으셨나요? 현장 부근을 수색한 17일 빈집을 발견했고 그 목적으로 그 주변을 검색했습니다. 그 당시 풀숲의 앞에 계단까지는 수색을 했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숲에 가지 않았고 그 근처 아까 계단 보이셨죠? 그 계단 앞까지는 갔지만 그 풀숲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수사를 향한 지금 심경은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용의자를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시신이 담긴 가방에 발견하기 좀 쉬운 상황이었습니까?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단이 굉장히 비탈지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위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대로 실질적으로 그 숲은 그 주변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더 가지 않는 곳이니까 그것부터 수색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 말해요. 아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시신이 담겨있던 쓰레기 봉투는 모두 같은 종류였나요? 라고 했더니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가방의 색상은 투명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시의 지정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였다든지 라고 했더니 이거는 피의자를 검거했을 때 진술해야 하는 피의자가 진술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이 대답은 보류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직접 자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말을 흘리고
약간 명확한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시신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된 것인 것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왜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증거 제시를 하지 않는 건지, 왜 꾹꾹 숨겨놓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가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대체 어쩐 짓일까요? 자, 그가 적혀있는 여기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굉장히 술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의존 경향, 사체를 사체를 넣은 비닐봉투에 자신의 진찰거를 넣는 등 부자연스러운 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의 정신감정 문제가 오르게 됩니다. 자, 그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담은 비닐봉투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진찰권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바로, 자, 이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검찰 조사 중 자신의 목 뒤를 볼펜으로 찔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 조사 중에 갑자기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이렇게 찔러버린 거야,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다 라고 해서 변호사가 당연히 그의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유야. 지적장애를 가졌고, 시신을 담은 봉투에 왜 자신의 진찰권을 넣었는가, 그리고 검찰 조사 중에 자신의 목을 볼펜으로 찔렀다. 이 세 가지 점을 밀어봤을 때 그에게 뭔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면서 이 고베 지검이 키미노 야스히로의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자, 그는 알코올 의존 경향,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 경향이 있었고, 시신에 절단해 놓은 거기에 자기의 진찰권을 넣는 등 굉장히 좀 이상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지. 그리고 자신의 담배꽁초를 거기 안에다가 넣었어. 자신의 DNA가 발견되게 뻔한데, 너무나 나 잡아가세요라는 이 모든 형황이 그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현상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검찰은요, 이 키미노 야스히로의 책임 능력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환각 증상이라든지 뭔가 정신착란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검찰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좀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써요. 검찰은 유례없는 처참한 범행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요, 사형 해결을 요구했어요. 사형은 너무 높습니다. 왜?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해요. 유례없는 처참한 범행으로 이 이상성이 극에 달한다. 변호인 측은 다른 사형 사안에 비해서 그렇게 잔인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재판원 제도 도입 이후에 피해자가 한 명인 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건 당시에 딱 3건밖에 없었다고 해요. 잔악성이 높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이기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피고가 사실 그 미래일장을 죽일 우발적 계획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6살짜리 아이를 성적인 목적으로 납치해서 죽이고 토막살이까지 한 거는 분명 이거는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의견이었고, 사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단 1명뿐이고, 그리고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사형이 구형된 사건은 일본 전체를 봤을 때 3건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라는 게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피고는요, 역시 이 키미노 야스히로는요, 재판에서 소녀의 살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외설적인 성적인 목적으로 미래일장을 납치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가 처음에 그 미래이짱에게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했고, 처음에 그녀를 납치했는데, 아파트까지 유인했는데, 이게 외설적인 목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 그래서 검찰은요, 그의 동기의 그 악질적인 동기와 살해 행위 정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재판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살해를 인정하는 한편 기소 내용의 일부를 부인, 외설 목적으로 유기한 기억은 없다. 동기가 사건의 발각 방지와 외설 목적이라는 지극히 방자함, 사형을 구형한다. 라면서 사형을 구형해요. 처음에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자막을. 자,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판결, 고베 지방법원. 살인은 지극히 강하고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음란 목적임을 인정. 잔인성이 높고 생명 경시의 자세가 심하다. 이기적, 공격성과 정확하게 이렇게 막 되게 막 이거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반성을 조금 하고 있다, 뭐 반성을 아예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는 사건성,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인 사이트나 이런 뭐 남녀 커플 매칭 사이트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했다.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사형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라면서 여기 드이분이라는 말을 써. 충분히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 판사님의 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잔인성이 굉장히 높고 생명 경시의 그런 자세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공과 그런 자기 공격성과 정확히 마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예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성인 사이트를 보고 성적 욕구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했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이건 충분히 사형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사형을 내렸는데, 자, 처음에는 야스히로 피고의 재판의 판결 공판이 3월 18일 고베 지방법원이었고요.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재판장은 범행은 잔인하고 동기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의 극도의 생명 경시의 자세가 심한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이 사건은 사형을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사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당일 항소를 합니다. 자, 이게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의 실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된다고 그 피고자에게 말을 전했다. 그리고 아까 항소를 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뭔가 재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바로 다시 이 재판을 다시 부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판결 이상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라면서 항소를 하는 거죠. 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한다고 이제 피고인한테 말을 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피해자가 단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사형이 구형된 거는 일본 그 당시에 전 통틀어서 봤을 때 딱 3건밖에 없었어요. 사형이 나온 게. 그래서 피해자가 한 명인데 이렇게 사형이 나온 게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을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자, 2009년 재판원 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방법원에서 첫 사형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한 명인데 사형이 나온 경우는 이게 지금 4번째 사례였던 거죠. 자, 고등법원의 판단을 듣고 변호인은 당일 일단 항소를 합니다. 자, 근데 참 그래요. 이 미래이짱이 외설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 남자가 왜 꼭 죽여야만 했던 것일까? 그리고 죽이고 나서 굳이 왜 그 사체를 토막을 냈을까?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시체를 그냥 절단한 것도 아니야. 목,
가슴, 허리, 골반, 뭐 허벅지 밑에라고 해서 막 다 잘라놓고 나중에 발견된 건데 몇 가지의 뼈는요 분쇄까지 했대요. 다 갈아놓은 거야 뼈를. 그러면은 굳이 왜 뼈까지 분쇄할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야. 이 자기 진찰권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사람이, 자기가 피던 담배꽁초를 자기가 절단한 시체에 넣는 사람이 너무나 다 조각조각 내서 나머지 몇 개의 뼈는 분쇄기에 간 것까지 그런 걸 했어. 그리고 그 뼈를 어떻게 분쇄한 것일까?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일까? 그리고 일반 부엌칼을 사용하면서까지 목욕탕에서 흔적이 없이 그냥 일반 칼로 사람을 절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깔끔하게 절단해서, 그리고 그 절단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배운 것일까? 그리고 왜 시신을 담은 비닐봉투에 자신이 침이 묻은 담배꽁초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진찰권을 넣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집에서 30m밖에 안 떨어진 그 가까운 곳에 시체를 버렸을까? 그리고 넣으려면 조금 숲속 더 깊은 곳에 숨기지 왜 숲속 조금만 올라가면 냄새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숲풀에 버렸을까? 그리고 방범 카메라에 찍히고 나서 미래일장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왜 그 발견됐다고 하는 CCTV는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키미노 야스히로가 죽인 게 맞나라는 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조금씩 반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처음에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이 구형됐어요.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최고재판서 제 소법정 야마구치 아츠시 재판장은요, 검찰 측이 또 상고를 했어요. 항소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이 상고를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시켜버려요. 안 해. 라고 해버린 거죠. 저 9년에 스타트한 재판에서 1심의 사형 판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된 얘는요, 지금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것까지 5건밖에 없었대요. 와, 1심에서 사형이 났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이렇게 재판에서 이 재판이라는 게 2009년부터 실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또 되게 좀 흔치 않은 결과가 나온 거야. 자, 이번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자, 키미노 피고는요, 외설 유괴나 그 외설적인 목적으로 유괴를 했다. 이 외설 유괴, 그다음에 사체 손괴 유기, 상해, 뭐 살해 이런 것들 죄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소법정에서 결정이 뭐였냐면 살해의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타인을 생명에 빼앗은 그 전에 전과도 없다. 그리고 생명 경시의 자세는 분명하지만 너무 잔혹성을 띤 그런 계획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검찰이 말을 했지. 상고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 키미노 피고가 외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했어. 자,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공평성의 확보를 근거로 해 사형의 선택이 실로 어쩔 수 없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 굉장히 그 궁극의 형벌인데 이게 사실은 공평성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막 사형을 해야만 한다라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5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계획성이 없음을 경시했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사형인데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냐 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뭐 계획성도 없었고 성적 피해도 수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하기엔 좀 너무 극악한 사형인 것 같고 양형 추세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서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지.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의 와다 마사키 공판부장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로 유감이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라면서 검찰청 대표가 말했다고 해요. 그 공판부장이.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 이게 진짜로 얘가 범인일까? 다른 범인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반전이 시작됩니다.